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상보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번 58회 변리사 작년이죠. 작년 58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네, 고대랑 서울대는 고시반이 따로 없어요. 연세대학교랑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고시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감이 안 잡혔거든요. 저는 운이 좋게 같이 동기 공부하는 변리사 준비를 하시는 동기 형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좀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분들만 있으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일단은 혹시 뒤에 두 분도 어제 1차 시험을 보셨나요? 아, 보셨어요? 보셨나요? 아, 안 보셨어요? 그럼 혹시 입문자 한번 아까, 네. 하나, 둘, 셋, 네 명. 네 명?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로 다룰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동차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걸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계속 좀 하자면 3월에는 주중에는 일단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특허상표 공부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특허상표 기초 GS를 하나씩 좀 들으셔야 돼요. 2월, 3월에는 주중에는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듣고 이 기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을 물론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과목이에요. 모든 법과목 중 변리사 과목 말고도 모든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민사소송법이거든요. 민사소송법을 이해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하시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걸 잘 참아내고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회독수를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 일단은 기본 강의를 완강을 하는 걸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기초 GS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객관식 시험을 풀잖아요. 1차는. 2차는 서술형인 거 다들 아시겠지만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머릿속에 특허 상표 이제 정보가 좀 있을 텐데 지식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서술할지 이게 진짜 막막해요.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은 처음에 기초 GS를 나가시면은 1회차, 2회차는 정말 아무것도 못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1회차, 2회차는 문제 푸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단은 답안지를 쭉 봤어요. 강사님들 답안지가 있잖아요. 강사님들 답안지를 쭉 보고 목차만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답안지 쓰는 형식이 있어요. 일단은 의의가 있고 의의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학설 필요한 경우 학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판례. 이 판례라 함은 여러분들이 1차 때 외운 거 있잖아요. 판례 특허 판례, 성표 판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판례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새로워요. 의의랑 학설은 1차 때 공부를 안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이제 사안의 해결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사안 포섭이라고 하는데,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 쉬워요. 왜냐면은 1차 때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학설, 사안 해결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때 공부를 안 했잖아요. 이걸 기초 GS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3월 기초 GS를 들을 때는 내용을 암기하기보다는 일단은 목차를 잡고 쓰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님들의 답안지를 보고 학설, 판례, 사안의 해결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대충 감만 잡아도 3월은 성공한 겁니다. 3월은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4월, 5월, 6월, 7월에 저희가 시험을 보잖아요. 3월은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듣고 기초 GS, 주말에 기초 GS를 듣는다. 이걸 목표로 해주시면 돼요. 3월은. 4월은 민사소송법 사례 강의를 듣는 겁니다. 사례 강의. 사례 강의가 뭐냐면 기본 강의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 강의는 진짜로 1차 때 민법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민법 공부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 강의는. 사례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학설, 판례, 사안 해결처럼 목차가 딱 있어요. 다.
목차가.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3월에는 민사소송법 사례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주중에. 주말에는 이제 여기서 많이 갈리는데, 왜 갈리냐면 3월 정도 되면은, 한 3, 4월 정도 되면은 암기량이 너무 없어요, 머리에. 민사소송법도 진짜 모르겠고 특허 상표도 처음에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4월에 주말에 실전지스를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실전지스부터는 이제 기득, 삼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같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내 점수를 보면 진짜 초라거든요. 기득, 삼시 분들은 진짜 베테랑 분들이 많으신데 나는 이제 고작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실전지스를 보면은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근데 이 과정을 견뎌야 돼요. 4월에 암기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혼자 공부할 거야. 그냥 차라리 실전 GS 들을 시간에 그냥 나 혼자 공부를 해서 암기량을 늘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실전 GS를 들을 것을 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2차 시험은 암기를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암기한 거를 답안지에 쓰는 시험이에요.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암기하는 거랑 암기하는 것을 쓰는 이 두 가지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실전 GS를 좀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쓰면서 또 많이 외워져요. 그래서 4월에는 정리를 하자면 4월에는 민사소송법 사례 강의를 듣고 특허 상표 실전 GS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선택 뭐 할지 다 정하셨나요? 정하신 분 있나요? 선택 과목? 혹시 인력학이요? 혹시 뒤에 분은 디자인 보고 네?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직 안 정하신 건가요? 혹시 안 정하신 분 계세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3일 동안 지금 쉬실 거잖아요. 그때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게 공학 과목이랑 디자인 보법을 많이 좀 선택을 하시는데 좀 각각 좀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선택 과목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4월에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주 중에는 민사소송법 사례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저녁에는 뭐 특허 상표 좀 해도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 특허 상표 실전 GS를 듣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게 근데 점수가 낮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알겠죠? 3, 4월을 정말 잘 보내셔야 동차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차 기간을 잘 합격을 하실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득 때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동차 기간 때 안 해도 뭐 기득 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득 되면 똑같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냥 기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차 기간을 잘 보내셔야 변리사 시험에 무조건이래. 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4월 되고 이제 5월입니다. 5월. 5월도 이제 5월에는 민사소송법 실전 GS를 들으시면 돼요. 5월에는 민사소송법 실전 GS 들으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각각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5월에는 이제 민사소송법 사례 강의를 4월까지 다 들었잖아요. 저는 좀 강의 듣는 게 너무 느렸어요. 저는 왜냐면은 민사소송법이 어려운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의 공부 습관은 약간 이해가 안 되면 좀 뒤로 안 넘어가시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걸 알아내야 뒤로 넘어가는 성격이어서 민사소송법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한 5월 말 때쯤 사례 강의를 그때 딱 끝낸 것 같아요. 기본 강의, 사례 강의를 5월 말 때쯤 끝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GS를 좀 들으셔야 할 텐데 이때는 민사소송법 실전 GS, 특허, 상표 이제 하루 3GS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하루에 민사소송법 오전에 듣고 오후에는 특허 듣고 뭐 저녁에는 상표 듣고 이런 것을 3GS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차기간 때 3GS 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써야 돼요. 하루 종일. 근데 그거는 3GS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긴 했는데 동차기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필력이 지금 필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답안지 쓰는 속도도 좀 많이 올리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필속이 좀 안 늘 거예요. 그러면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3GS, 주말에는 하루 3GS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 하루에 두 번 GS를 듣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GS를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써보셔야 돼요. 뭐 GS를 많이 듣다 뭐 이런 것보다는 많이 좀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그렇게 되고 그다음 6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GS 듣는 거를 쭉 복습을 할 텐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실전 GS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GS가 다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아 그럼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GS가 뭐냐면 이제 그룹 스터디라 해가지고 실제 가서 써보는 거예요. 실제 가서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뭐 기본 강의, 사례 강의 그냥 듣는 거잖아요. GS는 뭐냐면 직접 현장에 가서 써보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온라인 참석해 주시는 학원도 있고 그 강의도 있는데 아무튼 본질은 실제로 가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변리사분들에게 첨삭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G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초 GS, 실전 GS는 뭐냐? 기초 GS는 보통 저희가 100점 시험이잖아요. 2차 시험이 한 과목당 100점 시험인데 50점만 보는 거예요. 기초 GS는. 기초 GS는 50점만 하고 그다음에 실전 GS는 100점 분량을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 GS 아까 제가 아까 3월에 주중에는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특허 상표 기초 GS를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 기초 GS가 50점짜리 시험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쓰기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 GS를 듣는 건데 3월에는 주말에는 기초 GS를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4월에는 실전 GS 이제 100점 분량의 시험을 보면 돼요. 이제 실전 GS 같은 경우에는 기초 GS와는 달리 뭐 기득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시험을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쓰면은 첨삭을 받고 점수를 매겨줘요.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딱 1, 2, 3등, 1, 2, 3, 4등 순위가 매겨서 나와져요. 다음 주에 채점을 해서. 그러면은 제 점수를 보면 진짜 처량하거든요. 저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저는 민사소송법 실전 GS를 그때 들었었는데 보통 8회예요, 8회. 왜냐면 주말마다 하니까 8회 한 달 동안 8회를 진행하는데 저는 7회를 꽈락 점수가 나왔어요. 7회. 그만큼 실전 GS가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을 좀 하고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차기한 때. 동차기한 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기간을 좀 잘 참아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회 중 7회나 꽈락 점수가 나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왜냐면은 꽈락이라는 게 40점 아래인 거잖아요. 이번에는 컷이 54.77점이었는데 민사소송법에서 꽈락 점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평균을 54점 아니 한 53점? 54점? 이 점수를 맞지? 너무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전 GS를 듣는 것조차 잘한 거예요. 동차 기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힘드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점수 상관없이. 그리고 많이 써보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실전 GS, 기초 GS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학 과목의 특징을 좀 설명드릴게요. 선택 과목. 공학 과목은 디자인 보호법보다는 공부할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를 좀 했던 거잖아요. 저도 연력학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신소재공학부라서 연력학을 학부 때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력학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래서 공부할 양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학 과목은 목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 시험 풀듯이 풀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냥 식 쓰고 답 쓰면 되는 거예요. 저희 대학교 때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디자인보법은 이제 아까 특허 상표처럼 목차 다 잡고 이런 식으로 목차 다 잡고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각각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보법은 근데 저는 디자인보법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변호사님들 말 들어보면은 좀 쉬운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하실 때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공학 과목은 공부할 양이 적은데 대신 꽈락률이 좀 높아요. 꽈락률이.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한없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열학도 꽈락률이 한 60%거든요. 그러니까 60%가 이제 50점을 못 맞은 거예요. 그 정도로 꽈락률이 높고 하지만 공부할 양은 별로 없다는 거. 하지만 그 다음 디자인 보법을 보자면
디자인 보호법은 좀 쉽긴 합니다. 쉬운데 이제 동차기간 때는 목차를 잡고 쓰는 게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 좀 생각하셔서 선택 과목을 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선택 과목은 언제 공부하느냐? 이건 좀 갈리는데 3월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짬 내가지고 3월부터 선택 과목 하시는 분들이 있고 4월부터 선택 과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 과목을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5월부터. 선택 과목은 좀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공부를 하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 좀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너무 까마득하고 모르는 게 질문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도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은 모르시는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단톡방 있잖아요. 아니면 저한테 카톡을 주셔도 돼요. 그냥 시원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그 변리사 준비생분들이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변리사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반을 많이 좀 이용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법 개정도 맨날 되고 매일매일 법 개정도 되고 최신 판례도 매일매일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혼자 공부를 하면은 이런 걸 놓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같이 공부를 한 편인데 저도 이제 동기 한 3명이랑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제가 이제 이 과학도서관 있죠? 과도나 아니면 저기 초심 독서실이라고 있는데 초심 스터디 카페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밥 먹으러 갈 때도 계속 공부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학식을 먹었었는데 올 때 민사소송법 얘기하고 아니면 밥 먹고 거기 갈 때 다시 독서실로 갈 때 특허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웃긴 게 저희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이야기 한 대에서 이번에 다 시험이 나왔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무튼 좀 같이 공부할 사람이 필요하고 스터디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최신 판례 아니면 법 개정 이런 걸 또 많이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외롭거든요. 공부하는 게 진짜 외로워요. 이게 외로움을 좀 잘 안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성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게 자체가 외로워요. 예,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외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좀 든든하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스터디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종합반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변리사들에게 좀 도움 받거나 강사님들 김영남 변리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좀 개인톡으로 좀 카톡으로 좀 많이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연수 기간인데 어제 술 너무 마셔가지고 말을 좀 더듬는데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치겠네요. 네. 아무튼 7월까지 아까 6월까지 설명했죠. 6, 7월은 이제 선택 과목 하시는 분들 있어요. 6, 7월에 5월부터 선택 과목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 공부 과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 네. 민사소송법이요? 제가 5월에 했습니다. 기초 GS. 5월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 말까지 사례 강의를 끝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잘 못 넘어가서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사례 강의를 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꾸역꾸역 기초 GS를 들었어요. 5월에.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 일단은 기본 강의 강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민사소송법이요? 일단은 기본 강의 사례 강의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기본 강의 사례 강의는 현장에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건 그냥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뭐 현장 인강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GS가 문제, GS. 아까도 말했듯이 GS라는 것이 직접 가서 써보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해도 돼요. 온라인 참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참석하셔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옆에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실제 시험장 분위기 같고 막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저는 기본 강의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본 강의, 사례 강의는 인강으로 해도 충분하고 GS는 좀 현장으로 직접 가서 수강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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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차 기간 때는 시간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3월, 4월, 5월 이때 다 민사소송법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저는 안 들었는데 들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초 GS만 했던 것 같아요. 기초 GS, 실전 GS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본 강의 들으셔도 돼요. 근데 아마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네, 네네네. 팔레시모 강의요? 아, 아. 그러니까 질문이 그 팔레시모 강의랑 GS랑 어떤 걸 더, 네. 아,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공부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음, 팔레시모 강의. 어떤 상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허 상표? 어, 음, 아니, 저는 기초 GS를 듣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그 한 5월쯤에는 민사소송법 사례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좀 여유가 나와요. 5월쯤에. 이때는 심화 강의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5월까지는 이제 민사소송법 해야 되고 그 뒤로는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요. 아, 여유는 당연히 없어요. 없는데 약간 생겨요, 약간. 그때 좀 하시면 돼요. 네. 네. 연력학이요? 연력학은 일단 전 기본 강의 하나만 들었거든요. 기본 강의 하나 듣고 그 강사님이 그 백제 문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그것만 풀었어요.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이 두 개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전력학 강의 들으신 게 네. 신소재는 3, 1학기 때 들으시는 재료학 말씀하시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신소재공학부도 연력학을 배우는데 그 저희가 변리사 시험에서 나오는 연력학은 기계 연력학이랑 가까워요.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지금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실 텐데. 아, 저요? 저는 일단은 2차는 첫 번째는 일단은 특허는 조현중 변리사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최재한 변리사님 듣다가 근데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현남 변리사님 거 듣고 그다음 네 번째는 그 민사소송법은 이창환 강사님 있거든요. 이창환 강사님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현장 GS 같은 경우에는 네, 강의를 신청하는 게 동기 마감된다 뭐 이런 얘기 듣던데 네. 언제 쓰는 게 아, 저기 마감이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원 들어가셔서 그 GS 일정이 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약간 마음 놓으시면 안 되고 지금 벌써 3월 GS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3월에 GS를 들으실 분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나는 GS를 처음에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뭔 소리야. 죄송해요. 잠시만요. 3월에 기초 GS를 저 주말에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기초 GS 지금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학원 그러면 가셔서 좀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항상 좀 예의를 주시를 하셔야 돼요. 네, 주중에 강의 들으시고 주말에 CS 듣는다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하루도 안 쉬고. 아, 그러니까 휴식 시간 관련해서 동창회한테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항상 저는 그 일요일 저녁을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풀로 쉬지 않고 그냥 월화수목금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 날도 공부하고 일요일 날은 저녁 때까지만 하고 6시부터 12시까지는 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월 때쯤 쓰러지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사실 4월부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쉬었어요. 네, 일주일에 2번 하루 풀로 말고 그냥 한 7시부터 쉬었던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물론 동차 기간 때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 대신 이제 한 번 쉴 때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쉴 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쉴 때는 그냥 푹 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1차 끝났으니까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또 푹 쉬어주시고 어차피 앞으로 공부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근데 쉬실 때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이거는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 가셔서 강의 일정도 좀 잘 보시고요. 이건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같이 공부하는 동기가 있으면은 이런 거 막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의 일정도 서로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네, 좋은 강의가 뭔지 이런 것도 공유를 하잖아요. 네, 네, 네? 순 공부 시간이요? 아, 저는 순 공부량 어, 어, 하루에, 그러니까 제 일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9시 기상을 했어요. 저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9시 기상을 해서 밤 12시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 공부량은 한 번도 체킹을 안 해봤는데 한 9시간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그 잠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7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봤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푹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로 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인사소통법 강의 드실 때 네. 이제 뭐 기본 차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몇 강씩 정도 잡고 아, 그 하루 공부량이 있어. 그 세강 정도요, 세강. 네. 한, 네? 강연에 가서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아, 그쵸. 그러니까 하루에 그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듣는 걸 끝낸다는 목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에 주중에 민사소통법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뭐 8시부터 12시까지 기본 강의를 쭉 듣고 한 그리고 그 강의 들은 거를 오후에 다 이해하는 식으로. 근데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저녁 시간대까지 특허 상표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주중에는 진짜 네. 어떤 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민사소송법은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공부한 대로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좀 정직한 과목이에요. 근데 특허상표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잘 안 올라가져요. 아무리 잘 써도 이번 58기 시험은 좀 점수를 잘 주긴 했는데 좀 점수가 많이 안 줘요, 잘. 짜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게다가 지금 동차 기간이니까 민사소송법을 아예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한 8대2? 8대1에 4대1, 네. 4대1 정도? 네. 그 GS 같은 거는 강사님들마다 문제를 준비해서 오시는 거라면 여러 강사님들한테 듣는 게 좋은지. 여러 강사님들한테 듣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강사만 들은 게 좋은지. 여러 강사님들에게 들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그 강사님들이 GS를 1년에 많아봤자 2회 정도 나오거든요. A형, B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회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강사님들 많이 들으면 좋아요. 왜냐면 강사님들이 문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진 않아요. 한번 들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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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쟁점이 다른 거예요, 논점을. 네. 아, 네. 아, 일단은 민사소송법은 일단은 저는 기초 GS를 들었고 실전 B형만 들었었는데 이제 실전 A형을 다 들어서 뭐 완성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완성 절대 안 돼요, 이거. 한 3년 공부해도 완성이 안 돼요, 진짜.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고 민사소송법은 그러니까 그냥 좀 써보는 연습의 의미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부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네. 안 그러셔도 돼요. 저도 근데 A형은 막판에 그냥 문제만 받아서 그냥 혼자서 원격 탐색으로 써봤지, 뭐, 네,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다른 거예요, 아예. A형, B형, 네, A형, B형은 문제 다른 거니까 두 개 다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강사 선택해도 되고, 이거는 개인 선택입니다. 네. 2차 방에 보면은 이제 A순환, 이순환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던데 어떤 거요? A순환, 이순환, 3순환 이렇게 어떤 거요? 1순환, 뭐 2순환, 3순환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그게 뭐지? 있던데 그게 뭐예요? 네. 네, 뭔지 몰라가지고. 네, 네. 네. 복습이요? 일단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써봐야 돼요. 이 현장에서 써보는 거랑 직접 집에 가서 써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 집에 가서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풀었어요. 다시 풀고 그 다음에 강사님들 답안지랑 비교를 하고.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물론 GS 답안지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서에 좀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GS라는 게 이제 강사님들 답안지가 나오는데 그 강사님들 답안지를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서 해독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쟁점이 있어요. 어떤 강사님 답안지가 A라는 쟁점으로 문제를 했는데 그 A라는 쟁점에 대해서 강사님들 답안지를 보면서 암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암기를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본서를 핀 다음에 그 A라는 쟁점 부분을 다시 봤어요. 기본서에서. 그러면은 기본서를 계속 보셔야 이미지로 기억이 남아가지고 좀 오래 기억이 되거든요. 기본서 회독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동작기간 때는.